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다가 금요일날 하루 반등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 조정의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3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에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트앤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기준금리 국면마다 유리한 자산과 불리한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패시브 자산 배분을 공개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첫 금리나 B에서 경제위기 C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한 다음에 1월 달에는 내리지 않았죠.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초반에는 물가지표들이나 달러인덱스, 미국채 금리가 높게 나오면서 올해 1월달만 해도 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재는 횟수도 늘어나고 좀 더 빠르게 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점점 바뀌고 있죠.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최근에 하락을 이끌었었고 거기에는 관세로 인한 트럼프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침체 압박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에 트럼프 푸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증시의 투자 심리가 비관적으로 흘러갔죠. CNN 공포탐욕지수 2월 14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21점으로 극심한 공포에 있고요. 최근에 14점인 적도 있었어요. 3월 10일에.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8월 5일에 검은 월요일 사건 있었잖아요. 작년에 일본 증시 10% 하락하던 날에도 공포탐욕지수가 17이었어요. 이렇게 대략 한 달 정도 공포 기간에 있다가 반등하면서 연말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12월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현재는 극심한 공포 단계까지 왔고요. B 전에 첫 금리나 경기 침체 내러티브로 조정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고 BC에서는 랠리가 초반, 중반, 후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최근에 되돌림이 너무 길어져서 거의 B 전후의 조정 기간만큼 길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BC 랠리가 시작되려면은 이 붉은색 심리의 추세를 돌파해야 될 것 같고 푸른색으로 12월 달부터 내려오던 하락의 심리도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략 공포탐욕 지수가 40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립 이상으로 최소한 올라가야지 유의미하게 투심이 돌아설 것 같다라고 현재 보이고 있어요. 공포탐욕 지수는 여러 가지 수치에 의해서 조합이 되는데 증시 자체가 빠진 것도 있지만 대중들이 앞으로 증시가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풋옵션이나 숏에 대한 물량이 많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게 하루 청산된 게 어제의 반등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는 하락 관점에 풋옵션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국채 금리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 같은 것도 부각이 됐었던 시기였어요. 금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는 공포지수가 최악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최악으로 빠졌을 때 정도 되면 반등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이번에 반등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 일어날지 전고점에 못 미치는 반등이 일어날지 그런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SPX S&P 500 지수의 일봉 차트 3월 14일 기준으로 차트를 뽑아왔고요. 여기 첫 금리나 B를 표시했어요. 9월 18일. 요때 전후로 조정이 있다. 첫 번째 조정과 두 번째 조정. 세 번째 조정은 연준의 B컷을 인해서 취소되고 연말 상승이 일어나고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고점을 찍고 취임하자마자 관세나 딥시크 사태 터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번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이 생명선을 이탈하면 B 전후의 저점을 이은 이 초록색 지지선이요.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멀었었는데 현재 근처까지 내려와서 아직까지 터치는 안 하고 위에서 반등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구조를 보면 현재 공포탐욕 지수도 8월 15일 때랑 거의 비슷해요. 요때랑 추세적인 라인도 생명선 위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 B 전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없었죠. 이번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과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사이클 때는 1.618 돌파하고 2.618로 가면서 거의 고점으로 한 번에 치닫았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크게 나왔고 이게 10%짜리 조정인데 조정의 폭만 보면은 큰 조정은 아니에요. 10%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인데 이 10% 폭이 작년 8월 달에 왔던 요 조정폭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조정폭이 한 번 더 일어나면서 B 전후에 전고점까지
이탈했다는 게 저번 사이클과 달라요. 저번 사이클에서는 이 전고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상승장에서. 어쨌든 생명선 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근거가 있는 하락이라면 위험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면 심리가 반전되는 순간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고, 이번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1.628에서 하락할 때 붉은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았는데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관세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든 트럼프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번 꼬였죠.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면서 푸틴이 휴전 거부까지 온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이런 스텝이 꼬인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관세도 EU나 캐나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고 그러거든요.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시점이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다 반영된 모습이다. 다 반영되고도 10% 하락이고 아직 생명선 위에는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이 생명선을 터치하거나 유사한 위협을 하고서 반등하는 경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반등할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상승장을 캔슬했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무리 없이 V자 반등으로 올라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장을 이어가는 각도가 제가 기대했던 각도는 6,600에서 7,0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과거에 상승했던 이 추세선이 저항이 되면 6,600을 못 미치는 정도에서 고점이 될 수도 있을 확률도 현재로서 생겨 있어요. 앞으로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오냐에 따라서 고점의 목표는 달라질 것 같아요. 급하게 나오면 상승세가 유효하지만 여기서 더 지지부진하고 생명선을 뭉개면서 일시 하락하고 올라오는 그 정도의 반등이면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는 그런 관점이고요.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5,600p 고점 요 이상에서는 매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그랬죠. 자단 배분할 때 미국 증시는 4,000, 3,000에서도 산 거기 때문에 5,600이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팔면 되는데 오를 때마다 팔려고 했고, 주봉 기준으로 아니면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 뜰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이익 실현할 때는 비중을 줄여서 이제 C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번 주나 이번 달은.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하는 건 괜찮은데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밸런싱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바이더 딥을 할 수도 있어요. 비중이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니까. 대신에 채권이나 금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증시 비중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연기금의 자금들도 그런 식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등이 올라오면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는 C 전에는 물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C-2 예상되는 고점까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시점마다 비중을 더욱더 축소하면 되겠죠. 지금 하락한 모습이나 앞으로 상승의 고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보수적으로 비중을 많이 축소하면 좋겠죠. 그 비중 축소는 반등을 많이 했을 때 해야 되겠죠. 지금 첫 번째 저항은 이 푸른색 추세선을 먼저 돌파해야 돼요. 그게 B 전의 전고점이 5,600포인트 정도 돌파해야 되고, 이 5,450에서 5,550 사이 붉은색 점선 동그라미 표시된 이 부분을 이탈하면 하락장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상승장 관점이 폐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지하는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600 돌파하면 붉은색 기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된 거거든요. 대략 5,800 정도 될 텐데 여기도 돌파하고 피보나치 1.618, 6,009도 돌파하면 상승장 쪽으로 가겠죠. 고점에 대해서는 그때 상승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는 25년 10월이라고 기준했을 때 C-2 위험자산 고점은 8월이 될 가능성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되는 조건이 생명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C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C가 여름일 수도 있고 3월에 고점이 최고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보다는 본격적인 하락장은 아니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달러인덱스의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대중의 심리로 봐도 유동성 지표로 봐도 그렇고 미국채 금리 흐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추세의 리듬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M2를 S&P 500 차트 밑에다가 같이 적어봤어요. 글로벌 M2는 글로벌 유동성을 달러로 표시한 건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M2를 늘리면
분자가 늘어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분모가 낮아지면서 상승하는 지표예요. 최근에 2, 3년 동안 위험자산의 흐름을 선행하는 보조지표로 아주 잘 맞아왔는데요. 대략 10주 정도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비트코인과 SPX 모두 변동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상관관계는 비슷하게 선행을 하는 지표예요. 글로벌 M2가. 여기 밑에 글로벌 M2 적었고요. 글로벌 M2의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를 푸른색 박스로 만들었어요. 이 박스를 위에 옮기면은 요 부분이에요. S&P 500이 고점 부분에서 저점 부분이 된 시기. 여기 글로벌 M2가 저점을 찍었을 때 동그라미 쳐놨죠. 기간은 똑같이 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에 동그라미가 일치하죠. 그 이후에 글로벌 M2가 어떻게 되나 보면은 쭉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똑같은 기간으로 붙여보니까 대략 5월달 정도에는 전고점 돌파하는 식으로 SPX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겠네요. SPX가 5월달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게 여태까지 SPX나 BTC를 너무나도 잘 선행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지금도 SPX 반등 흐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M2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SPX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유동성 지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보통 시장이 고점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에는 대중의 심리가 먼저 공포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심리는 탐욕에 있는데 모두가 다 오른다고 할 때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이 시작되기 전부터 너무나도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중 심리도 이제 겨우 고점에서 10% 하락했는데 현재 심리는 거의 코로나급으로 안 좋거든요. 20년 3월 수준으로 대중 심리는 안 좋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대중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 있죠. 달러 인덱스나 유동성 지표로만 봐도 반등의 여지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균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